요즘은 저희 학생 시절 때와는 좀 달리 초등학생들조차도 수학 관련된 정보들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재를 통해서도 그렇고 다양한 읽을거리의 수학 책들도 수학 관련 책들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아이들이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리만 가설 이런 얘기들 가끔 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리만 가설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마냥 모른다고 할 수는 없고, 그렇게 리만 가설 같은 경우들을 궁금해 한다는 건 수학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고, 어느 정도 그 아이들 수준에서 이것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리만 가설이 뭔지에 대해서 학생들 수준에서 리만 가설 자체에 대해 나오는 식들을 증명하고 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 리만 가설이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볼게요. 리만 가설이 무엇인지 일단 한 문장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만 제타함수에 자명하지 않은 모든 0점의 실수부가 2분의 1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한글로 되어 있는 한 문장인데 당연히 이제 글자는 읽을 수 있겠지만 그 뜻이 의미가 닿질 않죠. 그것은 여기 나오는 말들이 하나같이 다 모르는 말이에요. 일단 리만 제타 함수가 뭔지를 모를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자명하지 않은 모든 0점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실수부가 2분의 1이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런 3개 정도의 의미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수론의 최종 보스로 얘기될 만큼 상당히 이제 이 리만 가설이라고 하는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많은 수학자들이 노력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많은 수학자들은 이 가설이 정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서 어떤 문제들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리만 제타 함수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제타 함수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제타 함수를 맨 처음 가지고 논 그 수학자는 바로 수학의 천재죠. 오일러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바젤 문제를 다루면서 오일러가 바젤 문제를 푸는 방법을 좀 소개를 드렸는데, 마지막에 오일러의 곱셈 공식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오일러의 곱셈 공식이 뭐냐면, 제타 함수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무한급수잖아요. 이게 무한급수로 되어 있는 건데, 이 무한급수를 모든 무한한 소수의 고부 형태로 어떤 그 무한급수를 표현했다는 건데, 인수분해 형태로 보이는 거잖아요. 모든 무한한 소수들의 고부 형태로 표현했다는 것은 소수가 무한이 있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고, 그 소수들의 무한의 모든 수들의 고부 형태로 이 무한급수를 표현한다는 것, 오일러가 증명한 오일러의 곱셈 공식입니다. 이 오일러의 곱셈 공식은 그렇게 증명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잠깐만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그 제타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죠. 제타 함수의 무한급수를 풀었으면은 이렇게 1s제곱분의 1 더하기 2s제곱분의 1 이렇게 쭉 나갑니다. 변수를 보통 우리가 n이 아니고 s를 쓰는 이유는 리만 제타 함수의 이 그 변수가 복소수에서 정의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s로 씁니다. 근데 그래서 보통 제타 함수는 s를 변수로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제타 함수에다가 이 제타 함수의 양변에 2의 s제곱분의 1을 곱해요. 이 s제곱분의 1을 곱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여기 곱해질 수가 분모의 밑이 소수로 되어 있는 수들을 계속 곱할 건데, 이렇게 곱해버리면 좌변은 이렇게 되고요. 우변은 여기다가 이 s제곱분의 1을 다 곱하니까 요 짝수로 다 되어 있겠죠. 이렇게 된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식을 뺍니다. 자, 빼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즉, 여기에 1이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걸 빼면 여기 위에 있는 그 제타 함수 인식 중에서 짝수들이 다 사라지겠죠. 뺐으니까 2s제곱분의 1, 4s제곱분의 1, 6s제곱분의 1 해서 짝수가 다 사라지겠죠. 그럼 요 식에다가 다시 이번에는 3의 s제곱분의 1을 다시 곱해요. 이렇게. 이게 소수인 형태죠. 곱한 다음에 다시 위의 식에다가 밑에 식을 다시 뺍니다. 그럼 이만큼에서 이만큼을 빼기 때문에 그 계산값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즉, 이번에는 그 3의 s제곱분의 1, 그 다음에 6s제곱분의 1이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9s제곱분의 1들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남는 건 이런 것들만 납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곱할 것은 5s제곱분의 1을 곱해서 요 식에서 다시 빼내는 거죠. 그 다음에 7s제곱분의 1을 곱해서 또 나온 식에서 빼고, 그 다음에 소수가 뭐예요?
12일의 S제곱분의 1을 곱해서 빼서 이런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수를 이제 찾아낼 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씁니까? 소수는 일단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수를 찾아내기 위해서 아리스토테네스의 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푸는 것처럼 이것도 그 원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계속 반복해서 수작업을 해나가다 보면 무한의 소수만큼을 계속 해자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쪽에 남는 것은 1S제곱분의 1만 남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이 남는 것이고, 그러면 요 Z함수라고 하는 이 앞에 있는 개수로 그 양변을 나눠버리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오는 거죠. 즉, Z함수는 이렇게 소수로 구성되어 있는 수들의 어떤 식들의 고부 형태로 무한히 곱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여기서의 우변이 되는 겁니다. 오일러는 이와 방식으로 그 제타함수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소수로 구성되어 있는 식들의 무한곱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바젤 문제에서도 봤듯이 1의 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부터 무한히 그 더한 값이 6분의 파이 제곱이라는 원주율하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이 수들을 더했는데 그 우리가 중요한 상수 중의 하나인 원주율하고 관계가 있을까처럼 제타함수, 즉 무한급수를 표현을 소수와 관련되어 있는 식들의 곱으로 표현된다는 것.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제타함수라고 하는 거 이거 뭐지? 이 제타함수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수의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타함수를 그 이후부터 수학자들이 가지고 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규칙성을 밝힐 수 없는 대상이에요. 소수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구간에서는 밀집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구간에서는 나오지 않기도 하고 하는 희한한 수이긴 한데요. 이것들의 규칙성을 밝히는 것들이 이 정수론을 다루고 있는 수학자들한테는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이 수의 규칙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수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수의 나열 순서는 규칙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게 뭔가 소수가 어떤 자연수 이하가 되는 소수들은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소수 계량함수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보통 소수라는 것이 이제 프라임 넘버잖아요. 그래서 P자의 그리스 문자에 해당되는 것이 파이예요. 그래서 파이 X라고 하는 파이 함수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파이는 원주율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파이입니다.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수학자들이. 이 파이 함수는 그러니까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 거냐면 X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의 개수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수 계량함수의 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또 하나의 아주 천재적인 수학자가 있죠. 바로 가우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우스도 이것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소수 계량함수의 결과값이 로그 x분의 x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우스가 추측을 한 거죠. 이때 가우스의 나이가 15살이었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화 중에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가우스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실요량으로 1부터 100까지 더해라고 했을 때 바로 손을 들어서 5050을 낼 정도의 어떤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이제 성장을 해서 중학교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이 소수 계량함수, 이 소수를 세는 값이 로그 x분의 x, 그러니까 x 이하의 소수의 개수가 로그 x분의 x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가우스는 추측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우스는 추측을 할 뿐 이것이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얼추 이게 계산하다 보니까 맞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수학자들이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합니다. 이 증명에 누가 뛰어들인 거냐면 바로 우리의 수학자 리만이 뛰어들게 되고 이 소수 정리는 현재는 이미 증명이 끝난 상태이긴 한데요. 리만도 이 소수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한 거지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제 리만 가설이에요. 현재는 이 소수 정리는 깔끔하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로그 x분의 x랑 그 소수 계량함수의 비율이 극한값이 1이 된다고 이미 증명이 끝난 상태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수 정리는 증명이 됐지만 하지만 이 리만 가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만 가설을 다시 보고 어떤 건지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만 제타 함수에 자명하지 않는 모든 0점의 실수분의 2분의 1이다 라는 것이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제타 함수 중에 리만 제타 함수라는 것은 바로 오일러 제타 함수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정의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식을 알자는 건 아니고 그 오일러가 제시한 제타 함수는 이것이 1보다 큰 실수에서 수렴한다는 것은 이미 밝혀져 있는데 복수수 범위에서 재정의했기 때문에 이 제타 함수를 리만 제타 함수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의 범위를 복수수 범위까지 확장하는 것을 해석적 연속이라고 해요. 또는 해석적 확장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해석적 연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삼각비라는 것들이 있어요. 삼각비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울 때 어떻게 정의되나요? 유클리드 기하학상에서 놓여지기 때문에 이 삼각비에 놓여지는 각도는 0도하고 90도 사이밖에는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하는 정의를 삼각비에서는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은 범위에서 정의를 내리고 삼각비를 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고등학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삼각함수라는 것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각을 일반 각으로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 실수 범위에서 이 삼각함수를 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과정 가면 쌍곡선 함수나 그리고 오일러 공식을 배우고 나면 이것을 복수성형까지 확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어떤 특정 범위에서 정의되어 있었던 어떤 이론들을 그 정의역을 계속적으로 복수성형까지 확장하는 것, 그것을 해석적 연속 또는 해석적 확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물론 그냥 막 확장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건들이 따라붙는데 이것은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복소수 영역까지 미적분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기존의 오일러 제타 함수를 리만 제타 함수로 리만이 이제 확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려다 보니까 그 기본적인 성질은 변함이 없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일러의 제타 함수는 1보다 실수부가 큰 쪽에 대해서는 수렴하는 것을 알려져 있는데 1보다 작아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발산하거든요. 그것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그 조건이 맞도록 계량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 함수가 바로 그 리만 제타 함수입니다. 그래서 0에서 1까지의 어떤 수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식을 변형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함수는 에타 함수라는 거예요. 에타 함수는 이 교대 제타 함수처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는 그런 함수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식을 좀 더 이제 복수수 영역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함수 방정식, 여기도 이제 제타 함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함수 방정식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확장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 식을 찾아내는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냈는지는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고, 물론 이제 이걸 찾아내는 게 힘든 거지, 이미 찾아낸 것을 따라가는 것들은 수학에 관심이 있으면 해볼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은 좀 복잡한 함수입니다. 이게 이제 감마 함수가 보이는데요. 이 감마 함수는 여러분들 계승 함수 있잖아요. 팩토리얼 계산. 팩토리얼도 역시 이제 자연수 보면서 1팩토리얼, 0팩토리얼부터 0 이상인 자연수에 대해서만 정의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역시 그 해석적 확장을 통해 가지고서 만들어낸 함수가 이 감마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런 함수들이 들어있는 식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리만 제타 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생겨먹은 복잡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리만 제타 함수에 자명하지 않은 모든 0점, 자명하다라는 말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식을 딱 보면 너무 당연하게 0점이 되는, 이게 0점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 제타 함수 값을 0이 되게 만드는 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0이 되게 만드는 값 중에서 너무나 당연한 값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0 이하인 값들을 보면 여기 사인 함수가 들어있잖아요. 사인 함수는 마이너스 짝수 값에 대해서는 항상 값을 0으로 갖게 돼요. 그래서 이 값을 0이 되게 만드는 값들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이런 값들은 당연히 이 값을 0이 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리만 제타 함수의 0점이 되게 만드는 값이에요. 그것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그런 값을 자명한 모든 0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명하지 않은 이 리만 제타 함수를 0이 되게 만드는 값이 있는데, 그 값이 이 0하고 1 사이에 무수히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때 리만이 이 0하고 1 사이에 이 값을 0이 되게 만드는 값을 찾아냈더니 공교롭게 그 4개의 수가 복소평면상에서 일직선상에 딱 놓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이 복소평면은 가로를 실수축으로 보고 세로를 허수축으로 보는 그런 복소평면인데요. 그런데 이 실수부에 0하고 1 사이에 딱 중간인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에 딱 4개의 점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명하지 않은 모든 0점, 바로 이 제타 함수를 0이 되게 만드는 값은 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 무수히 많은 값이 혹시 실수부가 2분의 1 선상에만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얘기를 한 거지요. 그게 리만 가설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수학자들이 계속 이 0점이 되는 값들을 찾았는데 다 2분의 1 선상에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것을 벗어나는 자명하지 않은 0점을 찾아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지 꼭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한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까지 모든 수들을 찾아냈는데 이 라인상에 존재한다는 건 아마
이 밖에는 없지 않을까라고 수학자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학은 엄밀한 학문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증명되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증명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 수학자들은 그 리만 가설을 정설로 받아들이고서 다른 문제들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리만 가설이라는 것이 소수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지만 이미 소수 정리는 증명이 완료됐는데 계속 이것이 이제 우리의 회자되는 이유는 이 리만 가설이라고 하는 것들을 풀어내면서 수학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것이고, 또 리만 가설에 등장하는 0점이 실수부가 2분의 1이라는 사실보다 오히려 이 2분의 1 선상에 놓여있는 점들의 간격의 규칙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수학자가 있는데, 그런데 공교롭게 이것이 현재의 그 양자역학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식이 이제 공교롭게 같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리만 가설을 해결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 소수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우주를 해석하는, 그 자연계를 해석하는 키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 때문에 많은 수학자들이 도전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이것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밝혀낸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수학세의 길이 남을, 인류세의 길이 남을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리만 가설에 관심을 가지고서 리만 제트 함수를 공부하다 보면 이 리만 제트 함수가 품고 있는 어떤 수학적인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미 많은 수학자들이 증명해냈던 사실들이 있고 연결되어 있는 어떤 이론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상당히 많지만 이미 밝혀져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들은 이제 밝혀지지 않은 것들을 밝혀내는 것들이 힘든 거죠.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와, 수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위대함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리만 제타 함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리만 가설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대략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